허, 다시 마주 앉았구먼. 자네의 눈빛을 보니 지난번보다 더 간절함이 익히네. 그래, 세상이라는 파도가 자네라는 작은 배를 자꾸만 뒤흔들고 때로는 집어삼키려 들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는가 싶어. 밤마다 천장을 보며 한숨 짓는 그 마음. 내가 왜 모르겠나. 나 정약용도 그랬네. 한때는 임금의 손을 잡고 나라를 논하던 내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전라도 끝자락 강진으로 끌려갔을 때 나를 반기는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멸시와 도끼 서린 눈초리였네. 주막집 할멈조차 나를 망해버린 집안의 죄인이라며 구석방으로 몰아넣었지. 그때 나는 깨달았네.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의 등불을 잠시 꺼뜨렸음을 말이야. 자네, 오늘 나랑 긴 대화를 좀 나누세. 오늘 내 이야기가 자네의 골수까지 스며들어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줌세. 일부 위, 의,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라. 1-1 무시의 시작은 나의 흐트러짐이다. 사람들이 자네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자네가 그들에게 공격해도 좋은 신호를 보냈기 때문일세. 내가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바로 이관을 바르게 하라였네. 비싼 비단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야. 낡은 삼배옷이라도 깃을 바르게 세우고 먼지 하나 없이 털어내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단 말이지. 자네의 어깨가 굽어있고 눈동자가 바닥을 향하며 말투 끝이 흐릿하다면 세상은 자네를 만만한 먹잇감으로 규정하네. 군자는 제 몸을 닦음으로써 남을 부끄럽게 만든다. 자네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남들은 자네를 귀하게 대접할 수밖에 없네. 그게 인간의 본능이야. 내일부터 당장 거울 앞에 서게. 그리고 자네의 눈을 똑바로 보게나. 자네가 자네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자네를 존중하겠나? 1- 묵직한 걸음걸이가 운명을 바꾼다. 나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늘 족중, 즉 발을 무겁게 놀리라고 당부했네. 가벼운 사람은 걸음걸이부터 촐랑거리지. 급하게 걷고 급하게 고개를 돌리고 급하게 손을 내미네. 그런 가벼움은 곧 신뢰의 결여로 이어지네. 큰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깊은 강은 작은 돌멩이에 소리 내지 않는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걸음걸이 하나에도 무게가 실려 있네. 천천히 걷게. 그리고 말하기 전에 단 1초만 멈추게. 그 찰나의 정적이 자네를 범접할 수 없는 기운으로 감싸 안을 걸세. 이것이 내가 말하는 첫 번째 특징. 내면의 무게가 겉으로 드러나는 위험일세. 2부 신독. 침묵으로 내면의 성벽을 쌓아라. 2-1 남의 입길에 오르내리지 않는 법. 자네, 혹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사방에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오해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말들이 자네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는 걸 왜 모르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홀로 차를 다리며 신독을 수행했네. 홀로 있을 때조차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남들이 나를 욕할 때 나는 그들의 입을 막으려 하지 않았네. 대신 내 입을 닫았지. 침묵은 가장 무거운 복수이자 가장 우아한 방어다. 누가 자네를 비웃거든 그냥 빙긋이 웃어주게. 자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비웃던 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라나네. 이 사람은 도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길래 흔들림이 없는가? 하고 말이야.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라.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이 값싸다는 것이네. 조금만 칭찬하면 간이라도 빼줄 듯하고 조금만 비난하면 사시나무 떨듯 화를 내지. 이렇게 감정의 진폭이 큰 사람은 타인에게 조종당하기 딱 좋네. 자네, 희노애락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고전의 가르침을 들어보았나? 감정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네. 감정을
자네라는 성벽 안에 가두라는 말이야. 화는 나를 태우고 슬픔은 나를 무너뜨리며 기쁨은 나를 방자하게 만든다. 자네의 감정을 남에게 보여주는 순간 자네는 약점을 노출하는 셈일세. 특히 화를 내지 말게. 화를 내는 것은 자네의 실력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꼴이지. 묵묵히 자네의 길을 가게. 자네가 고요해질 때 세상은 비로소 자네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볼 것이네. 3부 실학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상을 굴복시켜라. 3-1 패족에서 위대한 학자가 되기까지. 자네, 내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가?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것 같나? 아니네. 나는 붓을 들었네. 복숭아뼈가 3번이나 뚫릴 정도로 앉아서 공부하고 또 공부했지. 사람들이 나를 죄인 정약용이라 부를 때 나는 내 실력을 갈고 닦아 학자 다산으로 다시 태어났네. 실력이 없는 자의 품격은 허세에 불과하고 실력이 있는 자의 겸손은 위대함이 되네. 세상이 너를 버렸다면 너는 세상을 가르칠 실력을 길러라. 자네를 무시하는 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유능해지게. 남들이 술 마시고 노닥거릴 때 자네는 자네 분야의 책을 파고들고 기술을 익히게나. 저 사람은 성격은 까칠해도 실력만큼은 진짜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란 말이야. 실력은 자네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자 적들의 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재갈이네. 3 기록하고 또 기록하라. 나는 500권의 책을 썼네. 그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나를 증명하고 있지. 자네의 인생도 기록하게.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기록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자네가 매일 성장하는 기록을 쌓아갈 때 자네의 내공은 무서운 속도로 차오를 걸세. 무시당하는 자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자는 늘 미래를 준비하네. 자네의 실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예전에 자네를 무시하던 자들은 자네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것이네. 결론, 자네의 등불을 다시 켜게. 허허. 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니 고맙구먼. 이제 자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생겼는가? 자네를 무시하는 그들은 사실 자네의 거울일지도 모르네. 자네가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에 그들도 자네를 그렇게 본 것뿐이야. 이제 그 거울을 깨뜨리게. 아침에 일어나면 의관을 정제하고 꼿꼿이 서게. 부당한 비난에는 침묵으로 답하고 감정을 다스리게. 그리고 오직 실력으로 자네의 존재를 증명하게. 이 3가지만 명심한다면 자네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네. 오히려 세상이 자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야. 가슴을 펴게나. 자네는 다산 정약용이 인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선비일세. 자네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것은 남의 칭찬이 아니라 자네 자신의 단단한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게.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자네의 고난도 곧 빛나는 훈장이 될 걸세. 자, 이제 가서 자네의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주게나. 네, 응원하겠네.